유턴 표시는 있는데 도대체 언제 유턴해야 하지? 이건 일방통행인가? 진입 금지인가? 초록불인데 반대편에서 차 오면 어쩌지? 비보호요도 가도 되는 거 맞나? 아, 헷갈리네.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교통사고 현장을 누비며 사고 원인 분석과 표지판 조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교통사고 조사관 배영수입니다. 수천 건의 사고 현장을 다니며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들 표지판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착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사건 중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보호 구간에서 뒷차가 빵빵거리니까 눈치 보며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랬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주차금지구역인지 헷갈려서 비상등만 켜고 잠깐 차를 세웠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으로 벌점 30점과 과태료 16만 원을 한 번에 받으셨어요.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표지판 착각 한 번이면 면허 정지, 벌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경찰 조사받은 운전자분이 매년 3,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운전자분들의 표지판 위반 사고가 최근 5년간 40%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표지판을 그림으로 외우시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보호는 허용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유턴 가능 표지가 있어도 아무 때나 돌면 안 됩니다. 좌회전 신호일 때만 가능한 곳도 있고 보행자 신호일 때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주차 금지와 주정차 금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차이 하나 모르면 벌점이 2배로 쌓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례를 중심으로 익숙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표지판 7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표지판이 그림이 아니라 법이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받는 일, 이제는 절대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표지판이 가장 헷갈리셨나요? 혹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제 처남이던 63세 이춘배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경찰서에 왔어요.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며느리하고 손주를 태우고 자주 다니던 교차로였대요. 좌회전 대기 중에 비보호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런데 뒷차가 빵빵거리니까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아직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반쯤 들어갔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서 되돌았대요.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접촉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비보호를 허용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뒷차 경적에 눈치가 보이니까 빨간불인데도 서둘러 들어간 겁니다. 그날 경찰 조사가 끝나고 제가 처남께 한 가지씩 알려드렸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몇 개인지부터 먼저 세보세요. 직진 초록불일 때 맞은편을 보세요. 그 다음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흥 신호 구간에서는 정지선까지 차량을 붙여야 신호가 빨리 바뀐다는 것도 알려드렸죠. 일주일 뒤에 다시 뵈니 같은 교차로에서 이젠 침착하게 대기하시더군요. 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감흥선 위에 정확히 차를 세우고 신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한테 운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손주도 할아버지 차가 제일 안전하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교차로 운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현장 지혜입니다. 제가 30년간 사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짜 안전운전이 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표지판 해석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벌점을 막고 형사처벌을 예방합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표지판 7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비보호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걸 수십 번 봤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허용으로 착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비보호는 신호가 없어도 마음대로 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 100% 커진다는 경고 표시예요.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도심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충돌 사고가 시야 가림과 조급함이 겹칠 때 3배 이상 급증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 중에 58세 박영만님 케이스가 있었어요. 녹색불이 켜지니까 뒷차 경적 소리에 급하게 맞은편만 보고 진입하셨어요. 그런데 옆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못 보셨습니다. 충돌했죠. 비보호 구간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호와 주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과실 비율이 80%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색불일 때만 진입하세요. 맞은편이 완전히 비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꺼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될 때만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빨간불과 노란불에는 비보호라도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사고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보호 표지를 보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좌회전 신호와 비보호가 함께 있는 교차로 있으시죠? 이게 진짜 헷갈립니다. 신호등을 보면 좌회전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가 켜질 때는 전용 신호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화살표가 꺼지고 직진 초록불만 켜졌을 때예요. 이때가 조건부 비보호 구간입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직진 신호 시 좌회전 허용 구간에서도 보행자 신호와 맞은편 자녀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면 접촉사고가 65%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만났던 62세 이미정님 경우가 그랬어요. 직진 초록불이니까 좌회전해도 되겠다 싶어서 천천히 도셨대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걸어 들어오는 걸 늦게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다행히 접촉은 안 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이럴 땐 순서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신호 확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 맞은편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행자 확인하시고요. 이 셋이 모두 안전할 때만 진입하세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은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12대 중과실이 바로 적용돼요. 여러분 동네 교차로는 신호가 몇 개 달려 있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감흥 신호 구간 아시죠? 바닥에 밟으세요라고 적혀 있는 곳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지선 앞감지 구역에 차를 정확히 올려야 좌회전 신호가 켜지거든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 자료를 보면 감흥식 신호는 정지선 위치를 제대로 지킬 때 평균 대기 시간이 30초 이상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55세 정태호님은 정지선 한참 뒤에 멈추셨어요. 한 2m 정도요. 신호가 끝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뒷차에서 경적을 울려대고 짜증을 내니까 정태호님도 황당하셨죠. 감흥선을 밟지 않아서 신호 자체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나중에 뒷차 운전자랑 말다툼까지 하셨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네모 표시된 구역이 보이시죠? 그 구역까지 천천히 전진해서 앞바퀴를 감지선 위에 딱 올려놓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가려다 급정지하지 마시고 미리 감속해서 자연스럽게 멈추세요. 여러분이 자주 서는 교차로 바닥 표시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제 유턴 이야기 해볼까요? 좌회전 시 유턴 가능이라는 표지판 보셨을 겁니다. 언제 유턴하면 되는지 아세요? 좌회전 전용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유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가 없으면 아무 때나 돌아도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 기준을 보면 유턴은 중앙선 표시에 따라 합법 구간과 위반 구간이 칼같이 나뉩니다.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만 허용되는 구조예요. 제가 조사했던 60세 오명진님은 새벽 시간대였어요. 차가 한 대도 없더래요. 그래서 빨간불이었지만 유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어요. 충돌했죠. 결과는 신호 위반의 중앙선 침범까지 두 가지가 다 적용됐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지 확인하세요. 중앙선이 점선인지 확인하세요. 앞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한 대씩 유턴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간불에는 절대 유턴하지 마세요. 유턴하기 직전에 중앙선 표시를 꼭 확인하시나요? 이거 습관 들이시면 정말 안전합니다. 조금 다른 상황도 있어요. 보행자 신호 시 유턴 가능이라는 표지판이요. 이건 반대편 직진 차량이 멈추는 시간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차량이랑 보행자는 항상 우선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보면 보행자 신호등 시 유턴 허용 구간에서 우회전 차량과의 측면 접촉이 전체 유턴 사고의 45%를 차지합니다. 48세 김예리님 케이스를 보면요. 보행자 신호에 유턴을 하시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막 들어오는 차를 못 보셨어요. 범퍼끼리 딱 부딪혔습니다. 유턴하시는 분도 놀라고 우회전하시는 분도 놀라고 난리가 났었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유턴하기 전에 좌우 미러를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방도 확인하시고요. 우회전 차로에서 차가 합류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무조건 정지하시고요. 보행자 앞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턴할 때 우회전 합류 차량을 어느 지점에서 확인하시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비보호 유턴입니다. 상시 유턴이라고도 하죠. 신호랑 상관없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예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신호는 상관없지만 모든 판단과 책임은 100% 운전자한테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야간과 우천시 비보호 유턴 사고는 맑은 날 낮 시간대보다 4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시야 제한이 겹치면서 위험이 기하급수로 커지는 거죠. 57세 장수호님은 비 오는 밤이었대요. 비보호 유턴 표지를 보고 천천히 유턴하시는데 중앙선 넘어서 접근하던 이륜차를 전혀 못 보셨어요. 비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거든요. 충돌하고 나서야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걸 아셨답니다. 가장 안전한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때는 반대편 차량도 대부분 멈춰 있거든요. 진입하기 전에 최소 100m 전방을 보세요. 좌우도 넓게 스캔하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변을 훑으세요. 여러분은 비보호 유턴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헷갈리는 표지 4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진입금지, 일방통행. 이 4가지 때문에 경찰서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주차금지는 잠깐 정차는 괜찮습니다. 사람 태우고 내리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주정차 금지는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엔진 켜놓고 있어도 적발되면 과태료 나옵니다. 진입금지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일방통행은 지정된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안전부 단속 자료를 보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인근 구간에서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24시간 상시로 돌아갑니다. CCTV가 자동으로 잡아내요. 66세 윤복자님은 버스 정류장 앞에 잠깐만 서 계셨대요. 비상등 켜고 10초 정도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과태료 8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간색 금지 표지 보이면 즉시 통과하세요. 파란색 지시 표지는 그 방향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아예 정차 자체를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단속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의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 바로 떠오르시나요? 자, 이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핵심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고 현장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고 나신 분들 대부분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하나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 진입 전 3단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신호 먼저 보세요. 그 다음 맞은편 차량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행자 확인하세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반드시 놓치는 요소가 생겨요. 제가 조사한 사고 중에 70%가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정지선 20m 전에서 발을 엑셀에서 살짝 떼세요. 그때부터 스캔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교차로가 정말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시나요? 신호등 개수만 세도 교차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신호등이 3개인지 4개인지 보세요. 3개면 비보호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면 좌회전 전용 화살표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처음엔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이 방법 쓰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 계세요. 교차로 접근할 때마다 신호등 개수를 먼저 세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되더래요. 자주 다니는 교차로는 몇 개인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정지선 맞추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감흥선이 있는 곳에서요. 감흥선은 운전자가 협조해야 작동합니다.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뒤에서 멈추면 신호체계가 꼬여요. 여러분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뒷차들도 다 손해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가문 구간에서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차량 비율이 6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40%는 너무 앞에 서거나 뒤에 서서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바닥에 네모구역 보이시죠? 거기에 앞바퀴를 정확히 올리세요. 급정지는 절대 안 됩니다. 미리 감속해서 자연스럽게 멈추는 게 핵심이에요. 가문 구간 표시 이제 눈에 익으셨나요? 유턴할 때는 반드시 한 대씩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앞차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면 회전 반경이 달라져서 충돌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신호가 짧은 곳일수록 조급해지시는데 그럴수록 더 천천히 하셔야 해요. 제가 목격한 사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차가 유턴하는 걸 보고 바로 따라 들어간 차가 있었습니다. 앞차는 큰 차였고 뒷차는 작은 차였어요. 회전 반경이 달라서 뒷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바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부드럽게 회전하세요. 여러분은 유턴에서 간격을 어떻게 두시나요? 표지판 색깔만 제대로 봐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빨간색은 금지예요. 파란색은 지시고요. 정말 간단하죠? 멀리서 헷갈리면 일단 감속하세요. 그리고 주변 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 연구를 보면 색상 인지만으로도 반응 시간이 평균 1.5초 빨라진다고 합니다. 진입금지랑 일방통행을 색과 모양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그 다음 문구로 재확인하시면 완벽합니다. 최근에 색만 보고 빠르게 판단해 보신 적 있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법 이전의 상식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이에요.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차량 대부분이 잠시 멈춥니다.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모든 판단을 멈추고 양보하세요.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보행자 사고의 80%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차량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횡단보도 앞 흰선전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세요. 고개를 좌우로 크게 돌려서 확인하세요. 보행자 앞에서 한 번 더 멈춰본 경험 있으시죠?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속도를 반드시 한 단계 낮추셔야 합니다. 시야가 줄면 비보호 구간 위험이 기하급수로 커져요. 평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판단할 여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도로교통공단 야간 사고 분석 자료를 보면 우천시 비보호 구간 사고율이 맑은 날보다 3.8배 높습니다. 표준 속도에서 시속 10 정도 낮추세요. 유턴이나 좌회전할 때는 한 신호를 건너뛰는 여유를 두시고요. 조급하게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비 오는 밤에는 평소보다 얼마나 속도를 줄이시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지판을 그림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었어요.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비 오면 언제든지 가도 된다. 아닙니다. 차가 없으면 빨간불에도 유턴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비상등만 켜면 어디서나 잠깐 정차해도 괜찮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벌점과 과태료로 이어지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호등 개수로 교차로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직진 초록불일 때 맞은편 보행자 신호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 조건이 맞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고요. 유턴은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 타이밍에 한 대씩만 하세요.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 1초도 멈추지 마시고요.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이 쌓이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보험료가 2배, 3배 올라갑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본인은 운전하는 게 무서워집니다. 교차로만 보면 긴장되고 경적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다 또 실수하고 또 사고 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경적 소리가 사라져요. 뒷차와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가족이 옆에 타도 안심하고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편안합니다.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과 마찰 없이 부드럽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사고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이게 진짜 안전운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 맞은편, 보행자 이 세 가지를 같은 순서로 소리 내어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입 밖으로 말하는 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반복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순서 하나만 고정해도 사고 위험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최신 우회전 통행 기준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의 진입 방법과 양보 원칙도 실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놓치기 쉬운 규정들, 최근에 바뀐 우회전 신호체계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표지판이 가장 헷갈렸고 어떤 습관을 바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